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깊은 눈, 뉴스 사랑방의 김구입니다. 201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에 이런 제안을 했었죠.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당시 전 세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영토를 부동산 쇼핑하듯 하느냐. 는 조롱이 쏟아졌죠. 덴마크 총리조차 터무니없다. 며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한번 그린란드 매입, 아니 사실상의 영구적 통제권을 요구하며 덴마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총극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체스판의 한 수일까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승리를 낚는다. 오늘 저는 이 차가운 얼음 땅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의 욕망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국제 질서의 살벌한 변화와 우리 대한민국이 챙겨야 할 진짜 실속이 무엇인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통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아닙니까? 낡아 빠진 집이라도 강남 한복판에 있다면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비친 그린란드가 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땅도 넓은데 왜 굳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이미 명확한 수지타산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이유, 바로 안보와 자원입니다. 먼저 안보입니다. 지도 한번 펼쳐보시죠. 북극해는 미국과 러시아가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입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 북극 상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우리 집 대문 앞의 CCTV와 같은 곳입니다. 특히 중국이 빙상 실크로드를 외치며 북극 개발에 열을 올리는 지금 미국은 이 대문을 중국에게 내줄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현실적인 이유,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도체나 배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핵심 소재인 히토류, 누가 꽉 쥐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의 얼음 밑에는 중국의 독점을 깰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히토류와 우라늄이 잠자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의 눈에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덜미를 쥘 수 있는 자원 보물창고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그린란드 매입설은 미친 짓이 아니라 21세기의 자원 전쟁과 패권 전쟁을 끝내겠다는 미국의 국가 대전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한 역사적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수워드의 바보짓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매입 가격은 720만 달러. 지금 가치로 따져도 헐값이었지만 당시 미국 언론과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쓸모없는 거대한 얼음 박스를 왜 사느냐? 수워드가 드디어 미쳤다. 며 조롱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래스카가 없었다면 냉전 시대의 미국은 소련의 코앞에서 위협받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국 경제의 동맥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워드 장관은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 100년 뒤의 미래를 샀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21세기의 수워드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매입이 신의 한 수였던 것처럼 그린란드 매입이 훗날 미국을 구한 결단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위대한 투자는 남들이 비웃을 때 시작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이든 노후 준비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인내심 있게 투자한 사람만이 결국 웃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동이 겉으로는 거칠어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흐르는 미래를 선점하려는 의지만큼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현재의 날씨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계절을 대비해 땔감을 준비하는 해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봅시다. 미국이 땅 사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나비효과는 곧바로 우리 밥상머리 경제와 안보를 강타할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조선업계에는 초대형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얼음을 깨고 달리는 배, 바로 쇄빙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북극 개발이 곧 수주 대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이 돈을 벌었듯
북극 개척 시대에는 한국의 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자원 안보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산 희토류에 목을 매왔습니다. 중국이 수출 안 해 하고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 반도체 공장은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 하에 그린란드 광산이 개발되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경제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셋째, 냉혹한 청구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철저한 거래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린란드를 통해 너희들의 북쪽 안보까지 챙겨주니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거나 그린란드 개발 비용을 동맹국인 한국이 일부 부담하라. 는 식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맹을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따지는 그의 방식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치 동맹의 시대에서 이익 동맹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압박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 곧 정의이고 이익이 곧 규범이다 라고 외치는 신호탄입니다. 이런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농사꾼의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농사꾼은 날씨를 탓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햇볕이 좋으면 부지런히 곡식을 말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지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집주인이 되겠다면 그 집을 짓고 인테리어하는 기술자는 바로 한국이다.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보여줄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을 믿고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그린란드 이야기, 조금은 무겁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내 노후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잿더미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입니다. 우리 세대는 IMF도 금융위기도 몸으로 부딪혀 이겨낸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시대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뱃사공이 노련하면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두렵게 느껴질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뉴스 사랑방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생각의 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북극의 승부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무리한 욕심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해안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식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김구였습니다.